자, 이제 오늘은 행정소송의 판결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행정 판결의 효력 중에 이제 기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가 끝에 설명을 좀 잘 못 해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구필수 행정법 2권 602페이지 602페이지 8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20년 국가직구급에 나왔던 건데,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했었죠, 그죠? 그 말이에요. 행정처분을 그다음에 판례의 내용 이제 빨간 거로 쳐놓은 걸 보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나 그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가 어려운데 이 판례를 가지고 시험에 낸 건 참 내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국가직 공부하는 사람은 참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해갖고는 안 되고. 자, 판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하긴 했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에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뭐냐? 이제 토지가 어때요? 이제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또 농경지 정리도 개발하고 하려면 토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개똥이네 땅, 무슨 땅, 뚜골볼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구획 정립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이제 막 돼 있는 걸 이걸 변경시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변경시키는 사업은 물론 이제 이걸 동그라미 또 원을 그려놨으니까 원대로 해야 되겠네. 원대로 한다면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제 딱딱딱 구획을 나누는 거, 이제 농경지를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이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 이 이제 소유주가 평수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 평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에게 이걸 갖다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환지계획이에요. 환지계획. 그래서 이제 이걸 사업 시행을 한 사업 시행자가 인가를 받아서 하겠죠. 사업 시행자가 인가를 받아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서 환지계획 처분을 내리겠죠. 환지계획 처분, 환지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 환지계획에 따라 누구의 요 땅은 갑의 땅. 그 다음에 요 땅은 을의 땅. 이렇게 이제 그 환지 계획이 정해지죠, 그죠? 계획에 따라. 그런데 환지 계획에 따라 이게 이제 갑을 이렇게 정해지면 이거에 따라 갑은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이걸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처분이라는 건 매도를 할 수 있어. 매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매도 계약을. 이걸 갖다가 환지 계획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인 갑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 계약을 맺었어요. 매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소의 일이에요. 이게 소의 일.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환지 계획 변경 처분이 이제 행정청에서 이루어져 갖고, 물론 이제 변경 처분이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에 인가를 하죠. 변경 처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갑의 소유의 땅을
갑과 병이 매매 계약, 매도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지 계획 변경 처분에서 이 계획 변경 처분에서 갑의 땅이 을 소유로 변경이 되고 을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이전 등기. 을소유로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 의해서 을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단 말이야. 이전 등기. 소유권이 완전히 등기가 돼버렸어. 소유권 등기가 돼버렸어. 환지계획이니까 소유권 원래에서 소유권 이제 등기가 나버린 거죠.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 의해서 갑의 땅이었었는데 이 갑의 땅이 병과 환지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고 병에게 매매계약,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환지 변경 처분이 나가지고 이것이 갑의 땅이 아니라 요게 다 갑의 땅이 아니라 이게 을 땅으로 을소유로 소유권 등기가 처분이 나버렸어. 소유권 등기가 처분이 나버렸어. 갑은 이제 병은 황당하겠죠. 병이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지계획 변경 처분. 환지 계획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변경 처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토지를 못 사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환지계획 변경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지. 병은 이제 법원에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이 취소소송에서 뭐가 났냐면 취소 판결은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라고 하죠. 인용 판결이 났어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취소 판결이 났어. 그러면 소의 병이 그래서 이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을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니까 병은 돈 주 이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는데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환지계획 변경 처분 왜 상의도 없이 했냐 해가지고 이걸 갖다 취소 소송을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 대해서 병은 법원시에 취소 소송을 내가지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인용 판결을 받았으면 지금 소유권 갑한테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은 을소유로 지금 돼 있잖아. 그러면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돼서 이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나가지고 환지계획 원래의 처분대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을소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게 병한테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경우 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이 소유권 등기돼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환지 계획 변경 처분 이게 취소됐죠. 이 취소된 변경 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된다고 발효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처분된 상태로 갑과 병의 매매계약 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병은 소유권 등기 이전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이겨야만이 자기한테로 이게 취소 소송을 했으니까 다시 갑의 소유로 돌아왔고 아직 등기 이전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병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야 이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이해가 갔죠. 근데 판례가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좀 단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과연 이런 문제가 2020년 국가직 구급에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내 생각에는 적당하냐?
구급 시험에 적당하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돼요. 의문이 제기돼.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난해하게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국가직 시험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자, 오늘의 이제 본론의 주제는 이제 기속력, 행정처분의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도 했고, 형성력 지금 했고 이제 기속력. 제2권 몇 페이지예요? 자, 제2권 기속력 제2권 몇 페이지라는 거야? 603페이지. 자, 혼자 공부하면 이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제일 기속력, 기판력 제일 어려운 부분. 행정법 중에 공정력하고 판결의 효력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난해하다. 자, 그래서 잘 이제 이번 시간은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혼자 공부하면 참 어려워. 나 혼자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걸 이해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겠어. 근데 돌아서서 읽어보면 모르고 돌아서면 읽어보면 모르고 그래.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이제 거칠 텐데, 자, 내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잖아. 그리고 이해하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자. 일단 기속력 생각을 해보자고. 물론 이제 행정심판에서 한번 했어요. 기속력을 갖다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누구야? 이게 그물망이야. 그물망이고 이거는 뭘까? 이거는 가죽 혁자 아니야, 가죽.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말마 아니야, 말마.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의미 자체가 말이 이렇게 쓰면 이게 말머리라고 하면 여기다 여기다 재갈을 물리고 뭐 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형성이 돼요. 근데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걸 기속력이라고 불러. 기속력. 이 말 자체가 속은 무슨 의미냐면 속박하는 거. 여기를 갖다가 뭘 꽉 두 손을 묶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못 나가잖아요. 발다리를 꼭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 속박돼 갖고 움직이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봐. 말을 갖다가 여기다 머리를 씌우고 그물로 머리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고 뭐 콧뚜레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해. 발도 붙들어내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기속력이라는 건 따라야 하는 힘이에요. 기속력이라는 건 따라야 하는 힘이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누가 따라야 되느냐? 누가 따라야 되느냐? 판결이 났어.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행정청은 처분청. 행정청은 처분청이죠. 원래 행정처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야. 지방자치단체. 이게 원래 처분의 주체예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일반 이제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행정청으로 하는 건 이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으로 지금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플러스 뭐예요? 관련되는 행정청을 갖다가 뭐라고? 구속하는 힘. 판결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힘, 이걸 갖다 기속력이라 한단 말이에요. 기속력. 알겠죠? 기속력이 뭐냐? 뭐 기속력 이런 거죠. 생각할 수 없지. 구속하는 힘이다. 누굴? 행정소송이 판결이 나면 행정청, 관계행정청, 이를 구속하는 힘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기속력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기속력. 자, 이건 행정심판에서 쓰니까 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은, 자, A라는 행정청이 있어. 여기가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에서 갑은 누구요?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사람. 단란주점 노래방, 술을 먹고 노래 부르는데 단란주점 노래방. 갑은 단란주점을 우리가 단란주점이라고 그러지만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뭐를 했느냐? 코로나19 안 받고서 시간 안 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해서 영업허가 취소가 처분이에요. 처분이라는 건 공권력의 행사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C에 대해서 갑은 뭐를 제기해요? 영업허가 취소가 이게 처분이잖아요. 처분. 영업허가 취소. 영업 잘하고 있는데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야.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갖다가 제기한단 말이야. 취소송을 제기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사례가 이런 거지. 첫 번째는 요건 심리, 그 다음에 본안 심리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랬죠. 위법성 판단이고, 이거는 이제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심리지. 자, 그런데 뭐 해다 보니까 잠깐 길어지네 옆으로. 본안 심리는 무슨 판결이 나온다 그랬어? 인용 판결은 뭐야? 영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라는 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 판결이라는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하다. 인용 판결을 누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취소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취소 판결이라는 말이야. 취소 판결이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그 다음에 본안 심리에서 이 취소소송에서 이걸 심리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날 수가 있어요. 기각 판결은 뭐예요? 위법하지 않다. 뭐가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기각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말이야. 위법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적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요점은 뭐냐면,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강남구청과 관계 행정청을 이게 관계된 행정청이 서울시청이 있다면 서울시청을 구속하는 힘인데, 이 위법한 위법성의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적용 안 된다. 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기각 판결을 났어요. 기각 판결을 안 하면 처분 잘했네 그 말이야. 처분 잘했네 그 말 아니야, 그죠? 기각 판결이 났다면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갑이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 판결 이유가 없어. 그럼 위법하지 않아.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잘했네 그 말이야.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잘했네. 그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줬으면 강남구청장은 임으로 이 기각 판결이 났을 경우 그거와 상관없이 강남구청장은 처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 처분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이는 직권 취소할 수 있어. 직권 취소. 어떤 경우에 직권 취소할 수 있냐?
기각 판결의 경우는 직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기각 판결은. 그러면 행정청을 구속하는, 그러니까 기속력이 적용 안 되니까 그래요. 기속력이 적용 안 되니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 영업허가 취소를 또 취소할 수 있어. 괜찮다고 취소할 수 있어.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런데 인용 판결의 경우 위법하다는 경우, 원래의 영업으로 돌아와.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하는 게,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는 게, 이제, 위법 사유가 돼가지고, 위법하다는 게 판결이 됐다면, 그러면 원래대로, 이게 원상회복이 돼. 그걸 갖다가, 원상회복이라 그래, 원상회복.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1. 반복행위 금지 의무. 반복 금지 의무. 기속력이란 뭐냐면, 만약에 강남구청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어떤 사유로, 위법 사유로 인해서 유흥 단란주점을 영업허가 취소했는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 강남구청장은 똑같은 위법 사유로 다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해. 그걸 반복 금지 의무라고 그래.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원상회복. 기속력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면, 강남구청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간을 안 거쳐서, 그런데 이걸 갖다 취소 소송을 갑이 제기해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났을 경우, 그럼 취소 판결은 위법하다는 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야. 그러면 취소 판결에 나면 당연히 영업허가가 영업이 원상회복, 허가가 원상회복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있어. 갑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의 경우는 취소 소송에서 이것이 영업허가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고 그랬다. 거부 처분이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있어.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어. 이게 기속력의 내용이야. 기속력이라는 건 판결, 행정청, 관계행정청, 국가, 지방 판결, 취소소송의 판결이 행정청, 관계행정청을 갖다 구속하는 힘이다. 그 행정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미치는 효력이다. 기각 판결은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기각 판결,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적법하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 영업허가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해갖고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도 있다. 기각 판결이 났을 경우, 인용 판결이 났을 경우는 저거에 따라 당연히 원상 회복이 된다. 원래의 허가 상태로 영업 허가 상태로 원상 회복이 된다. 영업 허가 상태로. 그다음에 영업 허가 거부 처분의 경우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면 재처분의 의무를 진다. 재처분 의미라는 것은 원래 이 처분을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된 처분을 이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 처분이나 가부 간에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재처분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요 교재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보고 그다음에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또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적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작용을 의미한다. 맞죠? 따라서 파면 처분, 행정청이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기속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된가? 원고를 복직시켜야 되고 A가 공무원 갑에게 파면 처분을 했어.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을 받았어. 위법하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파면 처분이 어떻게 원상회복이니까 파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거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니까 잃게 되고 원상회복 공무원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 뭐 여기 파면 처분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 금지 의무, 다시는 파면 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만약에 여기 파면 처분을 했어.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게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어. 근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파면 처분을 하면 뭐라고? 효력은 무효다. 무효. 기속력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무효다. 다시 파면 처분하면 무효. 자체가 무효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결의 취지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의 이유를 말함. 그리고 판결의 주문과 이유가 된 위법 사유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됨.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속력과 기판력에 의해서 다른데,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기판력이 생겨요. 그런데 기속력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판결서 이제 뭐 줌으로 보면 보겠지만 여기 이 주문이 나와요. 주문.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유 뭐 행정소송법 뭐에 의해서 뭐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속력은 이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에 나오는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여기 설시된 여기에 설명이 된 판결서, 이게 판결서예요. 판결서 여기에 설시된 위법사유를 가지고 영업허가 취소점을 다시 하면 그것은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 말이야. 무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효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 한번 하자고. 그다음 요걸 먼저 하고. 자, 그래서 판례 지금 600 몇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603페이지. 그 판례 보면 그 밑에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이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기각한다는 이 위법사유를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 그 말이야. 무효이다. 그러나 기판력은 요 주문, 요 사유만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속력은 여기 근거가 딱 나와. 행정소송법. 기판력에 대한 법적 근거, 형성력에 대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기속력에 대한 그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난단 말이에요. 매년 나오는데. 자,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인용 판결을 말해요. 인용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구속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동일해요. 기속한다. 그 다음에 따라서 기속한다는 의미는
판결이 동일한 행정처가 관계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의 판결, 인용 판결, 확정 판결이 인용 판결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의미는 지금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업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고 확정 판결이 났고 인용 판결이 났어. 그럼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행정청은 파면을 하지 못한다. 반복 금지 의무다.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파면을 하지 못한다. 파면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이다. 그 말이야. 기속력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원상회복 의미는 파면 처분이 취소 판결이 나면 당연히 파면 복직을 시켜야 된다. 원상회복은 복직을 시켜야 되고 형성력에 의해서 파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파면 처분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재처분이면 거부 처분에 관한 것이요. 자,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죠? 혼자 공부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기속력의 성질. 특수희록설이 다수구설과 판례 입장이다. 기속력은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으로 기판력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예전에는 판사들도 지금 한 20년 전에는 판사들도 기판력, 기속력 헷갈렸어요. 막 헷갈려 나왔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거 행정소송법 30조가 있어갖고 상당히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속력과 기판력의 비교. 요거를 조금 이제 여기서 하고 가자고. 지금 기속력 개념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가는 게. 자, 기속력, 기판력. 기판력은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기판은 이미기자라고 그랬지. 이미기. 이미와 가버린 사랑인데 이미 결과가 나온 판결인데 법원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말이야. 기판력이라는 거는 법원의 기판력이라는 건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역인데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원고는 갑이죠. 갑. 행정 처분의 상대방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그다음에 행정청도 소송이 제기됐다면 이미 소송을 해서 끝난 거니까 다시는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은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나 있는데 다시 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한다는 건 일사부재리고 두 번 재판을 받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두 번 판결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기판력은. 알겠죠? 자, 그리고 기속력은 뭐라 그랬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씩 구분해 본다면 누구를 구속한다? 여기는 처분청, 행정청. 처분청이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왜 흔들리지 마라. 행정청. 그 다음에 행정청을 뭐라 그랬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 기판력이 적용되는 것은 주 핵심은 법원이다. 법원을 기속한다. 법원만 기속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기속한다. 당사자는 누구야? 원고와 피고. 자, 원고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면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피고도 원고가 피고를 제기하면 이미 판결이 나 있는데 그걸 왜 소송을 제기하냐 항변할 수도 있고, 법원은 아니 또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속력, 기판력, 법원을 구속한다는 얘기는. 자, 근데 이건 기판력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가 기속력에 미치는 효과의 범위는 이거는 기속력은 판결에 뭐라 그랬어? 주문과 이유에서 설치된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다시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판단하지 못한다. 그 말이 기속력이에요. 그 다음에 기속력은 뭐냐면 동일한 처분을 다시 못한다. 동일한 처분을 다시 못한다. 또 같은 이유를 가지고 동일한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분도 못한다. 같은 이유를 가지고.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에 대한 기판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아까 했었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요. 적법하다는 기각 판결은 이유가 없다. 적법해서 처분이 영업허가 취소하는 게 적법한데 왜 여기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지 못해. 따라서 기각 판결을 적법하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판결이 났어도 기각 판결이 나면 다시 그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직권 취소할 수. 이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해서 영업허가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어. 강남구청장이. 이게 기각 판결의 기속력이요. 그러나 기판력은 인용 판결에도 미치고 기각 판결에도 미치고 그다음에 각하 판결에도 미친다. 미친다. 이것이 이제 기판력의 범위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안 어려? 쉬운가? 자, 지금부터 이제 왜 어려운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왜 이제 어려워지는데 왜 어려운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기속력은 행정청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동일한 처분을 하는 반복 행위를 취소 판결에 나와서 위법성이 인정됐다면 그 위법 사유를 가지고 그 판결서의 주문과 판결서의 이유에서 나오는 위법 사유를 가지고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한다. 그것이 반복 금지 의무예요. 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나오냐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몇 페이지 볼까요? 굉장히 많이 갔네. 600이 아니야. 618페이지. 618페이지 2017년 국가직구급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 8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요 사유를 다시 한번 써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좀.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면 이게 반복 금지 의무라는 기속력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이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것의 그 반복 금지 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1. 문제를 읽어볼게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자 A시장을 우리가 뭐 어떤 시장이랄까? 부산시장이라고 한다. 부산시장이요. 부산시장. 유흥주점은 구청에서 주로 허가를 하는데 유흥주점 구청에서
그러면 내 생각에 청주시장이 좋거든요. 청주시장. 청주시장. 청주시장에게 갑은 잘 봐요. 이것도 한글로 쓰면 여러분들 좀 한글 하면 또 싫어하잖아, 이제 갑순이, 갑두리. 자, 갑이 청주시장에게 어떤 것을 하느냐? 유흥주점. 갑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지, 그지? 그래서 청주시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장이 갑작스레 어떤 거를 내렸냐?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서 정지가 아니죠? 정지가 아니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는데 취소 처분에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취소 처분했는데 뭐가 위법하냐? 왜 위법하냐? 위법 사유가 뭐였었냐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켰다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지.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단 말이에요.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러니까 갑은 큰일 났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법원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취소를 제기했는데, 자, 하나만. 그런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거 결론이 뭐냐면 취소 판결을 받아. 취소 판결은 뭐예요?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위법하게 되면 반복 금지 의무 있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형성력에 의해서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는 거로 거꾸로 없어지잖아.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인용 판결이라고 하죠. 인용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볼게. 자,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 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적계곡으로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청주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잘 볼게요. A 시장은 취소 판결이 나면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속력. 취소 판결은 뭐다?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다. 이건 동일한 처분을 반복 금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하에서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이걸 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속력이에요. 자,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자, 보자고. 그러면 1번. A 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업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 사유가 지금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으로 제기한 사유가 뭐, 자, 1번에 여기 이제 1번에 1번 여기 1번이 아니라 이걸 그냥 1번이라 하지 말자고. 당초 처분 사유. 당초 처분 사유는 뭐냐면 당초 처분 사유는 뭐예요? 1. 이거 파란 걸로 하자. 당초 처분 사유는 뭐예요? 유흥주점의 미성년자 출입이요, 출입. 이게 당초 처분 사유. 맞아, 안 맞아요? 당초 처분 사유. 이 미성년자 출입이 위법하여서 위법한 것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 취소 판결이 났다면 A 시장은 뭐를 이유로 영업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뭐를 이유로 영업 허가를 이 사람이 A 시장이 다시 취소했는데 뭐를 가지고 취소했느냐? 유흥접객원 고용. 예, 미성년자 유흥 접객원 고용. 자, 어때? 자, 보자고. 자, 지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뭐예요? 주문과 판결의 주문과 이후에 나타난 위법 사유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업소에 출입하는 미성년자 출입이 위법하다는 위법성이 확인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이거 파란 걸 해줘.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피렸기 때문에 그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인용 판결이라도 취소 판결이 났다면 이게 위법성이 인정됐다면 미성년자 유흥 접객을 고용했다고 청주시장이 다시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이라는 사유와 미성년자 유흥접객과 고용이라는 사유는 달라. 하나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거고, 하나는 유흥접객과 고용이 됐다는 거야. 따라서 거기 내가 써놓은 대로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반복한 처분은 불가능하며 기속력에 반한다. 기속력은 동일한 기본적인 이 기본적 사실관계, 기본적 사실관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반복적인 그 사유를 가지고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미성년자 출입이라는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 판결이 났을지라도 미성년자 유흥주점 접객원 고용이라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내가 저기 하다는 것. 이 사유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써놓으니까 동일하지 않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않다면 반복해서 할 수 있다.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청주시장은 미성년자 유흥접객과 고용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초는 미성년자 출입시켰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했지만, 따라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죠. 점점 어려워지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죠. 두 번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던 이유로 취소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판결이 나왔어. 취소 판결이 나오는데 취소 판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취소 판결문에는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게 사유야. 예, 이 청주시 법원에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을 하면서 처분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혹하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A 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는 미성년자 출입이라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취소 판결의 위법 사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났어. 그렇다고 하면 A 청주시장은 다시 반복금지임이라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유흥주점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데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미성년자 출입을 시켰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번. 자, 3번은 보자. 자, 어때? 이제 좀 머리가 슬슬 아파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의 위법 사유는 뭐냐면 주점 출입 사유 없음. 청소년 주점 출입 사유 없음. 이것이 취소 판결이야. 취소 판결에 설치된 사유야.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났어요. 영업허가 취소 판결이 났어. 그렇다면 청주시장은 처분을 또 해야 되는데 요 사유를 갖고 처분을 한 게 아니라 뭐가 가지고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거기 보면 뭐야? 거기 보면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종전의 처분과 새로운 처분, 종전의 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 말이죠. 여기 지금 여기 써놓은 건 뭐라 하냐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 청소년을 출입 사유가 없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출입시킴. 그러면 어때요?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함으로 기속력에 반하고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한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동일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보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 시장은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침삭한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취소 판결 절차 이유가 뭐냐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거치지 않는 것. 이것과 뭐는 같지 않다는 것. 기본 그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해서 자, 청문 절차를 거칠 경우 거치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위법 사유로 뒀다면 청문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 거치면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처분 이렇게 돼야 되죠. 무슨 얘기 알겠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반복적인 처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처음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결을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은 할 수 없고 동일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시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죠? 자, 시간이 의외로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어요. 자, 이게 그 반복적인 효 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원상 회복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할까? 자, 그래서 반복 금지 의무 거기 이제 한번 정리한 단계에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기속력의 내용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6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속력 반복 금지 의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말한다. 취소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동일한 처분이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뭐였냐? 처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한다. 처분청은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이해가 가죠, 그죠? 자, 그 밑에 보면 판례라고 보면 행정청이 그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다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거기 보면 판례를 보면 1차 불허가 처분, 2차 불허가 처분이 있는데 확정 판결 사실심 변론 종결은 고등법원의 변론 종결이라고 그랬죠. 고등법원 변론 종결일 전의 사유로 하는 건 안 된다. 후의 사유로는 되는데 전의 사유로는 안 돼요. 전의 사유로는 당연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는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와 종전의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해서 판단한 사유의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의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성년자 출입. 미성년자 출입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사실관계죠. 미성년자 출입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유흥적기와 고용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 유흥적기와 고용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청주시장은 알겠죠, 그죠? 자, 밑에 보면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와 종전의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의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605표지 어떤 행정법규 위반으로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내 생각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